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주들 소식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은행들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할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백악관과 의회에서도 예고편을 날렸었죠. 연준에서 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마이클 바 부의장 얘기인데요. 바 부의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은행이 익숙한 위험과 예상 밖의 위험 모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방안으로 대형은행은 자본금의 2%포인트를 추가로 더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총 자산이 1,000억에서 2,500억 달러인 중형은행에도 기존보다 더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백악관과 의회가 비슷한 얘기, 중형은행 규모가 1,000억에서 2,500억 달러인 중형은행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올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원인이 느슨해진 감독, 규제 완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공화당이 은행 규제를 완화하면 민주당 정권이 되면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죠. 시기상으론 이런 은행 위기가 있으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2010년이죠. 오바마 행정부 때 도드 프랭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리스크 높은 투자를 제한하는 볼코룰도 그때 마련됐었죠.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중형은행에 대해서도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했습니다. 리스크 테스트 같은 거죠. 그러다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법을 대폭 완화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은행의 기준을 자산 500억 달러에서 자산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형 은행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최근에 문제가 됐던 중형 은행들이 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당분간 미국 내 은행 규제는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또 미중 관련 소식들도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방중 일정을 마친 옐런 장관에 이어서 이번엔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방중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현재 미중 고위급의 대화 정국이 계속되고 오는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죠. 이때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미중 관계가 다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중 갈등, 경제적 분야에서의 경쟁이라는 본질적 구도는 변하지 않겠죠. 다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상황 관리 국면으로 전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놨다. 대화 창구는 마련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올해 2월로 돌려보면 지금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당시를 연상을 해보면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넘었고요. 이걸 이제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당시 중국을 방문하려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을 무기한 연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중 고위급 소통도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올 5월까지만 해도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출격해서 미국 정찰기에 근접 위협 비행을 하는 상황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사실 거짓말처럼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그런 위험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경제적 갈등은 여전하죠.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지금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추가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도 마이크론 규제를 하고 갈륨 같은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를 하면서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경제적 경쟁, 갈등은 계속된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번 주에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방중해서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처럼 경제적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선 계속 협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할 텐데요. 미중 갈등의 현안인 반도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장관이죠. 그래서 제니디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보다 그 비중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중 갈등이 현재보다는 더 악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등에선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 구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